손흥민과 페리시치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잘 안 맞는다 라는 게 이제 최근에 토트넘의 전술적인 문제 중 하나잖아요.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릴 때 가까이 있는 손흥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케인이나 히샬리송 혹은 이제 에메르송을 향해서 긴 크로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가는 컷백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 위치하는데도 좋은 패스를 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지난 경기 레스터 시티전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페리시치가 나오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에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페리시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요런 이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페리시치를 레스터 시티전에서 오른쪽에 배치한 건 사실 왼쪽 측면 공격수에 히샬리송이 뛰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왜 그러냐면 골대와 먼 지역으로 크로스를 보내주는 것이 지금 토트넘의 좀 명확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레스터 시티전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페리시치가 볼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을 따라서 레스터 시티의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뒤에 있던 케인이 히샬리송 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박스 바깥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의 위치를 보면 히샬리송이 앞으로 들어가니까 레스터 시티의 수비수들이 앞쪽에 몰려있죠. 그런데 이때 케인이 수비 뒷공간으로 살짝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랑글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랑글레의 크로스 방향을 보면 반대편에 있는 페리시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랑글레가 크로스를 길게 올려주면서 페리시치가 상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지난 경기에서 좌우 측면에서의 크로스만 봐도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긴 크로스를 원하는구나 를 알 수 있었던 장면들이 나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니까 페리시치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시켜서 긴 크로스를 보내주게 만드는, 이러한 측면에서 페리시치를 오른쪽에 쓴 의도가 훨씬 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콘테 감독의 전술을 짚고 넘어가자면 토트넘뿐만 아니라 인터밀란에서도 사실은 긴 크로스를 자주 사용하는 감독이긴 했어요. 페리시치와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중앙에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뒤로 물러나고, 여기에 더해서 반대편 윙백인 하키미까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긴 크로스를 보내줄 때가 많았고요. 이제 하키미 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제공권이 페리시치가 좋기 때문에 페리시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패턴들을 인터밀란이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 뭐냐, 토트넘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 에메르송이 나오면 오른쪽에서는 크로스가 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안으로 들어가도 페리시치의 제공권을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계속 오른쪽에선 크로스가 안 되니까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서 페리시치가 거의 크로스 머신처럼 계속 왼쪽에서 크로스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긴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안 간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페리시치에게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여기서 케인이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메르송과 클루셉스키도 뒤쪽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의 상황을 보면 골대 먼 지역에 케인, 클루셉스키, 에메르송 3명의 선수가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외롭게 좀 앞쪽에 혼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죠.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리고 있는데, 근데 선수들이 이 뒤쪽에 몰려있으니까 당연히 상대팀 수비수들도 앞쪽에 몰려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있으면서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길게 올라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패스를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있죠. 요 장면뿐만 아니라요, 이 장면에서는 케인이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인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경기장 반대편에 페리시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케인의 선택지가 앞쪽에 있는 손흥민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페리시치에게 향해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반대편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케인이 길게 올려준 크로스를 페리시치가 받아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 쪽으로 크로스가 잘 안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사실 뭐 페리시치도 페리시치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전략 자체가 길게 패스를 보내주는 그 단순한 패턴만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은 손흥민도 없고 페리시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크로스가 어떻게 올라가냐? 측면에서 쿨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인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고 가장 뒤에서 히샬리송 그리고 세세뇽까지 반대편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의 선택은 앞쪽에 있는 케인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히샬리송과 세세뇽에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쿨루셉스키의 크로스가 길게 나가면서 히샬리송이 제공권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토트넘은 이 콘테 감독이 조금은 고집스럽게 긴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장면들이 득점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이죠. 뭐 페리치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바깥쪽에 히샬리송이 돌아뛰고 있죠. 그리고 앞쪽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페리치의 선택은 당연하게도 먼 쪽에 있는 히샬리송에게 향해요. 그리고 여기서 길게 올라오는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받아서 머리에 맞춰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뭐 콘테 감독이 원하는 길게 올려주는 크로스를 토트넘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분명히 득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득점이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봤듯이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 결정력, 공간 침투 이런 것들이 토트넘에게 정말 공격적으로 아주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결국에는 변화를 분명히 가져가야겠죠. 물론 이제 이 롱크로스 전략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롱크로스를 썼을 때 분명히 토트넘이 얻어갈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롱크로스도 좀 사용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컷백이나 아니면 짧은 크로스나 다양하게 크로스 패턴을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잘라 들어갈 때 혹은 앞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그러한 패스 루트도 콘테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지금 9월 A매치 브레이크 전까지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경기 운영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 롱크로스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롱크로스에 의존을 하는 그 전략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